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와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의 이슈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들의 무사안이란 도전의식, 결여, 그리고 성취주의의 실종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청년의 패기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제패하려는 청년 사업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광 유니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준호 대표는 성광 유니텍의 대표이사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성광 유니텍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주력 제품은 또 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성광 유니텍이라는 회사는 그 1964년도에 저희 선친께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2004년도에 그 법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광창호 디자인이라는 그 회사로 이제 법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저희가 성광 유니텍이라는 회사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회사가 그 다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호만 했던 회사였다가 지금 IT 쪽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요즘에 2달 전부터 추동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로, 어떤 유니크한 기술로 세상을 뭐 제패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개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회사의 주력 제품은 친환경 창호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방범창, 그 윙가드라는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10월 10일인가요? 네. 이제 대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그 우리 윤준호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칭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떤 맞습니다. 제품이었었어요,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윙가드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 기업인데 전통 기업이 전통 창호에 ICT 기술과 BT 기술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창조 경제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아이템, 주력 상품에 안주해서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어떤 융복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창출했다, 뭐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윙가드 제품을 설명드리고요. 지금 요즘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윙가드 3에 접목할 기술인데요. 스마트 터치 테이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도 그때 대통령께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품의 발전 모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진화된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기능만 충족시키면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 심미적 관점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주는 디자인, 이제 지금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만들어내는, 근데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최근 최신의 그 유행 중에 하나가 뭐 안전이라든지 그 뭐 세이프 가드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적절하게 잘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그 대통령께서도 마음에 들어서 뭐 우리 윤 대표하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까, 사고라고 할까, 이것이 창조 경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윤준호 대표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 또 창조 경제가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뭐 이거 한번 생각을 하셨다면. 창조경제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창조,
뭐 창의, 이게 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력, 아이디어를 창의라고 하고, 창조라는 것들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창조인데, 그런 어떤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과 경제, 이 부분들을 같이 어떤 그 콜라보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이 창조 경제인데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서 거기에 그 새로운 어떤 그 산업과 산업, 문화와 문화, 어떤 서로 어떤 그 다른 산업들끼리 융복합해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창조 경제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창조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없는 거를 뭐 에디슨이 만들어낸 뭐 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 것들보다는 창조라는 것들은 있는 거와 있는 것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 창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 또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그 업을 하고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업이 서로 융복합해서 새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아마 창조 경제가 더욱더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조 경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기술과 기존에 있는 기술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는 응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창조 경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창조 경제가 잘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예. 물론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것을 잘 모아서 서로 장점만을 살린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의 어떤 새로운 그렇죠. 아이디어나 그 물건이 나오면 그게 창조 경제가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근데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저희 윙가드를 저희 제품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윙가드 제품은 전통 창호입니다. 전통 창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충격 어떤 센서, 그다음에 기울기 센서, 뭐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어떤 그 IT 기술을 융복합한 겁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창호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끔 BT 기술을 융복합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입니다. BTO라면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충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기술도 윙가드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융복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제가 천재라서 그런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창호에 조합해서 적용시켜서 그 최적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제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창조 경제의 뭐 저희가 대표 어떤 이런 아이템으로서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창조 경제 대상도 저희가 수상하게 됐고요. 뭐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작년에는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 대상, 올해는 대한민국 제품 혁신 대상까지 수상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겸 또 그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별도로 아마 동영상이나 이걸로 나갈 것 같고요. 네, 아빠. 집에 가고 있니?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빨리 들어가야지. 꼭 창문 잠그고. 네. 네, 아빠. 집에 도착했어? 네, 잘 들어왔어요. 창문 꼭 잠궈야 네, 된다. 알겠어요, 아빠. 잘 잠그고 잘 꼭 잠궈야 돼. 위험해. 네, 잘 확인할게요. 다 잠궜어요. 안 잠그면 위험하다. 알겠어요. 아빠인데. 아빠야. 창문 잠그라고 얘기했지? 10번의 전화보다 윙가드 한번 설치하세요. 완벽한 안전은 기본, 한 발 빠른 센서 감지까지. 윙가드는 스마트 알림 기능을 지녔습니다. 막고, 지키고, 알리는 빈틈없는 철벽 수비.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 그렇게 좋은데 그 가격밖에 안 낸다고? 이런 장면은 힘없이 쉽게 뚫을 수 있어. 야, 이거 뭐야? 더 센 거. 여기 있네. 더
무슨 사다리까지 무너졌어. 야, 또 쓰여. 아유, 이걸 동치면 것도 어떻어. 내 힘이 약한 게 아니고 창문 때문에. 쳐봐라. 벽이 부서지나 창문이 부서지나. 디자인은 기본, 빈틈없는 철벽 수비까지. 윈가드는 1톤의 충격도 견디는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막고 지키고 알리는 빈틈없는 철벽 수비. 스마트 방범창 윈가드. 뭐야? 이 집도 이거네. 근데 이거 비싸냐? 얼마 안 한대. 우리에게 근거 없는 안심은 그저 방심일 뿐이기에 더 강한 내부력으로 철저하고 더 스마트하게 이제 진정한 안전을 선보인다.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 우리 윤 대표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도 젊은 에너지가 막 이제 느껴지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서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뭐 끌어온 사람 아니냐,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강의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뭐 저도 모르게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한번 이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년, 4년 정도 뭐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3년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도 사실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잘 아는 주력 제품에 있어서 건설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10분의 1로 줄었고요. 직원도 그때 당시에 한 25명 정도 있던 직원들도 8명까지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두려고 사실 마음도 먹고, 네, 이제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도 시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부동산에 저희 공장하고 저희 그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보겠다 해서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최석권 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2시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제품 열심히 조립분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최 과장 뭐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왜 나왔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사장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냐, 기술 열심히 연마하면 공장장도 시켜주고 나중에 본부장도 시켜주고 그래서 사장님 약속 믿고 뭐 일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듣고 뭔가 큰 해머로 뒤통수를 한번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냥 내뱉은 말도 직원들은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사장이 힘들다고 이거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땐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혼자 밖에 나가지 않고 고민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뭐 저한테 왜 찾아왔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왔으면은 재빠르게 변화에 대응했어야 되는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끓는 물에 재결치가 얘기했던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여지면 그걸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오지 못하는 어떤 변화의 어떤 필요성이나 간절함을 못 느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경쟁 업체와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차별화 부분에서 참 우리가 그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못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이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게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B2C 이제 소비자 시장에서 B2B 건설사 시장, B2G 그다음에 광급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 변화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직생이나 KS 그다음에 GS 인증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증을 저희가 취득해서 B2B 시장과 B2G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어떤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예. 어떤 그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그 창호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점,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IT 기술을 저희가 연구 개발하게 됐고요. 또 BT 기술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우리 이제 윤준호 대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 시련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고 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낸 그 이제 성공한 기업가의 면모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뭐 본인의 그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때는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다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그 우리 윤준호 대표가 꿈꾸는 이상과 비전, 목표는 더 좀 높이, 더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윤준호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나 비전 뭐 이런 거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재작년에 저희 그 직원들과 비전 그 선포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뒤에 1조 클럽 달성해야 되겠다. 20년 뒤에 세계 매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생각하는 저희 2015년도 목표는 어떻게든 애국하는 길은 수출하는 길이다. 그래서 작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해외로 첫 수출도 있었고요. 성과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인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들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 조달 제품으로 이제 그 창업계는 PVC 창업계는 최초로 지금 이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조달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창조적인 어떠한 그 기술을 또 개발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어떤 여는 부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그 사업이 있는데 그런 그 국토부와 같이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더 이제 전국에 더 퍼지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2015년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핫한 그 아이템들이 한 4가지 정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로봇, 그다음에 드론, 3D 이제 프린터,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뭐 4가지 있던 부분인데 그 중에 그 2가지를 저희가 새로운 부분들로 개발해서 새로운 그 성장 에너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센서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드론을 저희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청인소리인데 지금 드론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세계 시장을 어떤 장악하는 진출하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뭐 윤준호 대표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미래의 희망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더욱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그 윤준호 대표가 이제 청년 기업가로서 지금 핫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기업가의 자질이라고 할까? 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본인이 한번 겪어본 바를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정신들, 그 기업가 정신이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네브래스카 그 루탄스 교수가 이제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책도 이제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희망, 자신감, 회복 탄력성, 그 낙천성, 뭐 그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긍정심리 자본 중에. 그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냐면 그 싸이하고 MC 몽 그 두 사람을 만약에 비교해 보면 MC 몽 같은 경우는 그 병역 특례 어떤 병역 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싸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둘이 똑같이 추락을 했는데 싸이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겨내고 지금 가장 그 최고의 어떤 인기, 최고의 사람이 됐고 MC몽은 노래 잘하고 작곡도 잘하지만 지금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가지고 밑에까지 쭉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그 현상,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거를 이겨내는 이런 부분들이 대처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잠시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찾다 보면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 그 기업인들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일자리 자체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패기, 청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그 모험 정신, 뭐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일자리는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눈높이에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 기업가로서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번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료면서 선배 입장에서 네.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먼저 그 청년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청년분들이 눈높이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높아요. 뭐 대기업,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 공무원 어떤 부분들, 그리고 좋은 직장, 복리후생이 잘 되고 월급이 많은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기 위해서 특히 또 우리 아들은 귀하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면 안 돼. 뭐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어떤 이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분명히 그 중소기업들도 정말 괜찮은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어떤 진짜 그 독특한 기술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또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그 안 좋은 이미지, 가면 힘들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 찾지 않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눈높이를 낮춰서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아서 가서 도전 정신 가지고 중소기업이 크면 나도 같이 큰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저희 같은 회사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또 생산 부서 같은 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분의 1 정도가 외국인으로 지금 전체 한국인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외국인으로 지금 채용해서 지금 그 생산 쪽 같은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의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인력난
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청년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그 도전 정신 가지고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같이 커가는 그런 모델이 가장 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청년 그 사업가분들한테는 말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암만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모한 도전보다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시장 상황이나 모든 여건들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뭐냐면 되게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자기 분석해서 최대한 어떤 리스크를 안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경제적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측면도 있거든요. 직장이라는 경우. 네. 이게 그래서 직장에 뭐 저희가 오너하고 소유주하고 종업원하고의 그 관계가 수평 관계냐 수직 관계냐, 또 일시적인 관계냐 영원한 동반자 관계냐, 뭐 이런 것도 최근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 그 선택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광 유니텍에서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꿈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성과가 나오고 가치가 실현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2년 뒤 정도 IPO 이제 가려고 저희가 기업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우리 사주 제도를 만들고 스톡 옵션 형태로 해서 같이 주식을 직원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나눠서 내 회사, 어떤 사장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매년마다 우수사원을 6명에서 8명 정도 뽑습니다. 뽑고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저하고 이제 우수사원 된 그 직원들은 같이 다니면서 해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한 부분도 찾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수사원들과 미래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에 한 2회에 거쳐서 한 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등반대회 같은 거 저희가 하고요. 체육대회도 저희가 열어서 같이 그 직원들과 심호흡하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알아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하나이글스 그 경기에 저희 전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전 직원이 같이 가서 같은 모자 쓰고 같은 옷을 같이 입고 같이 응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그 수평적, 수직적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으로 해가지고 밑에부터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려고 저희 회사도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계획하고 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사업 현장에서 경험도 많으셔서 이제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흔히들 그 가족주의, 온정주의 이런 경영 방식이 이제 소유자 중심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과 그 봉사 이걸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사주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그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한 12년 정도 예. 근무한 그 김동호 부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 저 윤준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예. 아, 그러면 10년 이상의 그
경영 수업을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실전 사령관으로서 뛰신 거네요. 네, 한 18년 정도. 그러세요? 예,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청년 사업가, 청년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데 청년은 뭔가 좀 미숙하고 뭔가 좀 노련미가 부족한 사람, 그 대신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 의지가 넘치는 뭐 이런 분을 얘기하는데 제 나이가 젊잖아요. 단순한 육체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여기서 알겠습니다. 나이 밝히기 좀. 알겠습니다. 원래 그 나이는 이제 안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 그 청년 사업가로서 이미지를 좀 저희가 그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 상호를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표기하는 걸 우리 이제 윤 대표한테 들어서 이제 네. 알았어요. 가드구만요. 네, 가드. 윈 가드. 네, 윈도우 가드. 예. 네.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 이훈재 선수의 그 윤 대표한테 전화를 하면 그 저 칼라링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훈재 국가대표 골키퍼 이훈재입니다. 이훈재입니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유가 그 국가대표 출신 특히 수문장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수문장을 광고 모델 쓴다. 뭐 조금 이게 매칭은 되는데 연결은 되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광고료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사실 그 광고료는 그 좀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가 그 혁신 광고주로 선정돼가지고 코바코에서 한 60%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아도 사실은 저희가 또 하는 부분이고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원 부분이 있어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윙가드의 모델을 사실은 그 이훈재 코치를 쓴 이유가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수문장으로서 어떤 건미손에서 가장 잘 막아주는 골키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윙가드라는 제품이 그 스마트 방범창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창이다 보니까 독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해충도 막아주고 이 막아주는 어떤 창인데 가장 그 막아주는 창인데 이거 같이 컨셉이 부합되면서 가장 골키퍼 중에 가장 잘 막는 분이 누구가 계시나 봤더니 이훈재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훈재 그 선수 분하고 지인분이 있습니다. 지인분 통해 가지고 전화 연락해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연락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실행력이거든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또 중소기획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 싶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훈재 선수가 우리 그 윙가드 스마트 방범창하고 가장 맞는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해서 섭외하게 됐습니다. 사실 윈 가드가 윈도우 가드뿐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이미지를 이훈재 명수문장을 통해서 그렇죠. 각인시켰다. 네. 좋은 그 컨셉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선대로부터 따지면 더 훨씬 길고 이제 본인이 직접 윤준호 대표가 맡아서 경영을 한 지는 18년. 그 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다. 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제 학교 강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바쁠 텐데 나도 어떤 때 전화해 보면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사업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 강의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강의를 그냥 그 무작정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의 한번 서서 교단에 서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소통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첫째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제 진심이고요.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이제 흐르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접하면서 스스로 어떤 그 실무적인 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계속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2년을 더 했어요. 그러다가 4년에서 지금 한 6년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제가 그 얄팍한 지식이나마 어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실무적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뭐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는 한 내년까지만 저희가 좀 하고 그 우리 사업에 전념해서 좀 갈 좀 필요성도 이제 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느끼는 것도 많았고요. 또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깨달음도 많고요.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사실 인사이트한 것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도 열정 패션도 많이 제가 더욱더 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대학교 이제 관광대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현대산업 전략 경영론이라는 그 주제로 지금 이번 학기는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전략 이런 부분들 인생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고 뭐 사업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 것이냐 또 전략가가 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올해까지는 좀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이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이런 그 약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가 뜨거워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누구는 이제 폭풍 노도와 같은 시기가 청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의외로 윤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인생 선배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자주 만나는 선배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뭐 그분들한테 사업적인 도움도 받고 뭐 조언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는 이치나 지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 예로 저희가 그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운영위원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 계시는 이영렬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하는 그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 이야기하는 게 우리 윤준호 대표 세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가끔씩 등한시하는 게 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등한시하는데 회사 커지면 커질수록 현장을 자주 다니고 현장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걸 배워야 된다. 자기는 지금도 공사 현장, 제조 현장, 뭐 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도 선수 챙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도 이제 현장이나 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 그 본부장님들이 다 팀장님이 다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AS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객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그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가치관 이런 것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또 훌륭하신 분들 만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신일 선풍기 여기 역사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선풍기 업계에서는 거기 그 부회장님이 대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혁신대상 받은 그 분들끼리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준호 대표 기술력이 답이다. 기술. 품질은 다 기본이고 기술이 있어야 남들하고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을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좋은 기술 많이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인재들을 비싸게 돈 주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 주는 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비싼 월급을 주더라도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조언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슴속에 묻고 열심히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열심히 어떤 경우에는 분초를 쪼개가지고 쓰고 뭐 때로는 본인의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일, 가정이라든지 가족에 대해서 또 지인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내한테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이고, 어려운 질문 하셨어. 한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100점 만점에? 네, 그 낙지인데요. 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저희 자회사에 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사업을 또 하시는 또 CEO시군요. 네,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또 많이 알아줍니다.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아이는 몇이나 있습니까? 세 명 있고요. 딸, 딸, 아들 있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못 보내시나요? 사실 사업가의 가장 그 핑계가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뭐 어떤 그 회사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로 아이들한테 사실 뭐 소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아이들하고 한 30분 놀아줍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러면 그래야 그나마 저희 어떤 소홀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또 컵스라는 게임이 있고 그런 그다음에 묵집바 또 해가지고 씨름, 닭싸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올려서 30분 동안은 짧은 기간이지만 놀아주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또 밖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뭐 또 점수도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도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이 지금 어떤 대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요즘에는 농사를 지세요. 이제 농사를 지시고 가끔씩 이제 공장도 좀 맡아서 또 이제 관리도 해주시기는 또 하는데 네, 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같이 만나 뵙거든요. 만나 뵙고 또 아버님한테 인사는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 또 부모님 보시기에는 또 나쁜 아들로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좀 착한 아빠, 멋진 아빠로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한테도 멋진 남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사실은 열심히는 못해도 마음적이나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아니면 예외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과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슬기롭게 함께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윤준호 대표의 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자기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업가로서 뭐 애로사항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인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애로사항, 이런 점은 좀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뭐 이 프로그램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손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저희 연구개발을 통해서 뭐 우수 제품이나 뭐 다른 어떤 차별성 있는 제품 만들면 사주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윙가드 제품을 요즘은 이제 대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먼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팔기 전에 먼저 써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부분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제품 또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먼저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아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도 대전 지역에도 정말 우수한 기술 가지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따뜻한 그 온정의 손길을 내미셔서 같이 커갈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유치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떠나가기도 쉽거든요. 아니,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떠나가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떠나가기 전에 그 어떤 그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사실은 또 대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잠깐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역 기업 우선 구매 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또 명시된 것은 없지만 내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전광역시 뭐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도시공사라든지 이쪽에서도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혹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뭐 영상에 좀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윤준호 대표가 사회 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봉사 활동도 또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네.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왜 그 바쁜 와중에 돈도 안 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서두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9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한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주위에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다 나아지고 나서 그 어려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기 시작한 거죠. 찾기 시작해서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뭐 장애시설 가면 장애인분들과 어떤 그 소통하는 그 지적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우리 쉼터 같은 데 가서 또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아원 가서 그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는 산타 복장해서 또 같이 가서 또 뭐 선물도 주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탄 봉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이제 하나씩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 봉사활동 할 때는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하거든요. 주중에 이제 일과 시간에 같이 전 직원이 같이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하면서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하는 직원들이 뿌듯한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요즘은 사실 봉사활동 안 하세요? 사장님 더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그래서 다른데 친구들 또래 친구들 만나면 우리 회사는 봉사하는 회사야. 그리고 그냥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분들 때문에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 부분으로 발전된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윙가드에 대한 우리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 그 장애시설 고아원 그쪽에다 환원하는 이제 캠페인을 이제 릴레이 이제 봉사 그 캠페인을 이번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저번 주에는 서구에 있는 정림원 쪽에 고아원 고아시설 그쪽에 아이들이 이제 2층 건물인데 2층에서 놀다가
방충망이 떨어지는 뭐 부분들이 뭐 있어가지고 놀랬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제 추락하는 부분들 방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방충망이 애들 놀다 보니까 잘 찢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방충망도 저희 제품이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전국 대리점들이 저희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한 달에 그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하는 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청년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특히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중에 현안인데요. 오늘 나온 성강 유니텍의 윤준호 대표 같은 건전한 생각과 밝은 자부심으로 사회의 이바지가 되고자 하는 기업가도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